원장님, 제가 눈이 좀 작잖아요. 저같이 눈이 좀 작은 사람들이 눈을 좀 키우려면 쌍꺼풀 수술밖에 방법이 없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눈을 볼 때 눈도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비율도 중요하거든요. 이마, 눈썹, 눈이 사실 한 세트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눈만 본 거죠. 제가 안경을 벗고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눈썹 위치가 좋은 편인데 만약에 눈썹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때요? 다르죠?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래서 눈썹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눈썹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눈썹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눈이 작아 보이는 분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눈썹 하수다. 창문은 되게 큰데 창문을 덮고 있는 커튼이 많이 내려왔다. 그러면 커튼만 올려주면 어때요? 창문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진료를 보다 보면 눈매 교정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눈썹을 올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뭔가 눈이 작으면 항상 눈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만 했는데 창문이 있으면 커튼이 내려와서 창문이 작아 보이는데 커튼에 대한 효과 이것도 되게 중요해진 상황이다.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로 미인이냐 미인이 아니냐 이런 걸 많이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여성분들이 콧꺼풀 즉 쌍꺼풀이 없는 무쌍 이런 거를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TV에서 봤을 때 뭐 김고은, 박소담, 신시야, 김다미 이런 배우들 보면은 콧꺼풀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 눈썹과 속눈썹 간의 거리가 되게 충분하다. 즉 눈썹이 처지지 않고 눈썹이 위치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쌍꺼풀이 없는데 예쁜 사람들이 그게 비율이 중요한 거였구나. 쌍꺼풀이 있으면 보통 이쁘긴 해요. 근데 쌍꺼풀이 있다고 다 이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쌍꺼풀이 없어도 요즘에는 콧꺼풀에 대한 친밀도, 그다음 선호도가 많이 증가해서 눈 크기가 좀 또렷하고 선명하다. 이러면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썹의 위치가 이제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는데 교과서에서 보면은 요 눈동자의 크기 있죠. 네. 눈동자의 크기가 1이다 라고 하면은 눈썹과 속눈썹 간의 거리가 보통 한 1.6 정도가 이상적이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손마디 하나 정도의 크기인데 이거보다 안 된다. 그러면 눈썹이 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제 원래 눈썹뼈가 이렇게 보면 튀어나와 있어요. 그죠? 맞아요. 이 눈썹뼈 위에 눈썹이 있으면 눈썹의 위치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얘가 내려있으면 눈썹뼈도 튀어나와 보이고 눈썹뼈 위에는 또 꺼져 보이고 울룩불룩한 느낌이 들고 이런 느낌으로 눈이 좀 작아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되게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들가 있는데 이분 보시면 어때요? 되게 좁았죠? 보통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좀 좁기는 한데 엄청 좁죠. 100% 수술한 건 아니겠지만 저는 했다고 보지만 어쨌든 올라갔잖아요.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제니퍼 노렌스도 보면은 약간 좀 답답해 보였는데 눈썹의 위치가 되게 좋아졌고 되게 선명해 보인단 말이에요. 뭐 이런 분들 보시면은 아마도 거상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아까 이제 뭐 쌍꺼풀 없는 분들 얘기는 했지만 서양 분들은 다 쌍꺼풀이 있으니까 쌍꺼풀 높이도 어때요? 되게 낮아 보였는데 선명하고 그래서 이제 미인이 더 되고 이제 사진빨 잘 받는 그런 분들이 된 거죠. 눈썹이 처지는 거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뭐 나이 들어서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조를 보면은 얘가 여기가 정점이라 보면 여기가 약간 미끄럼틀식으로 쭉 내려가면 슉 내려가게끔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잘 때 빼놓고는 머리가 항상 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니까 항상 중력을 영향을 받겠죠. 저도 이제 쌍꺼풀이 어렸을 땐 더 높았는데 지금 처지고 있거든요. 안 처지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 맷 데이먼 아시죠? 맷 데이먼도 한번 볼게요. 맷 데이먼도 워낙 공간이 좀 좁은 타입인데 98년하고 2023년도에서 찍은 사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때요? 눈썹의 위치가 내려왔죠? 그리고 눈 크기가 되게 선명했는데 여기가 내려오면서 덮이니까 눈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했겠습니까? 관리를 엄청나게 했을 텐데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이라면 눈썹은 처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맷 데이먼이 나한테 찾아온다. 이마를 통해서 눈썹 올리자 이라고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시술들을 해야 되는 건가요? 눈뜨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눈 뜨는 힘 자체가 적다. 그러면 눈매 교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시면 눈썹과 속눈썹 간의 거의 충분하죠. 여기 보면 검은 눈동자가 다 덮여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쌍꺼풀을 만들면서 절개해서 덮인 눈꺼풀 제거하고 그다음에 불룩한 지방 제거하고 눈뜨는 힘 보강시켜줬더니 훨씬 선명해졌죠. 뭐 이런 분은 사실 이제 절개 눈매 교정 하면 훨씬 또렷해지고 인상이 좋아집니다. 얘가 완전히 이렇게 찌그러서 내려와 있다. 그러면 사실 눈매를 먼저 만질 게 아니고 눈썹 자체를 올리는 게 먼저고 공간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이 눈썹은 놔두고 눈매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걔를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다 깠어요. 이거를 이렇게 까가지고 보고 이제 쭉 올린 다음에 이거 자르고 고정을 했는데 다들 놀래잖아요. 그래서 수술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는 내시경을 통해서 구멍을 이렇게 뚫거든요. 여기 두피에다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5포인트를 뚫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본 다음에 박리를 다 하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고정을 하는데 우리 앞면에 있는 근육은 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위로 올리는 게 있으면 아래로 당기는 근육이 있다. 눈썹이 떨어졌다는 거는 결국 줄다리기를 할 때 아래로 당기는 근육이 세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중립보행을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도 줄다리기 하는 거 보셨죠? 앞에서 당기는 사람이 유리하기도 하지만 딱 끊었어. 그럼 어때요? 자연적으로 얘가 세지죠. 아래로 당기는 근육을 이렇게 다 풀어줘요. 풀어주면 얘가 자연적으로 세지거든요. 그 세진 상태에서 고정을 해주는 거죠. 고정을 해줄 때 뼈에다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로만 고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엔도타인이라는 이제 이런 물질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걸쇠가 있어요. 그 걸쇠에다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혼합해요. 여기 2포인트는 엔도타인을 쓰고 나머지 3포인트는 실로 고정을 해서 5포인트를 딱 픽스를 해주면 2개로 고정하는 게 셀까요? 5개로 고정해서 셀까요? 그게 훨씬 세겠죠.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5포인트를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절개를 할 때는 흉터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머리털이 많으면 다 가려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다 까가지고 잘라내서 꼬맨다. 요즘 시대에 다들 좀 무서워하세요. 요즘에는 길게 자르는 수술은 많이 하지 않고요. 대부분 구멍을 뚫어서 하는 수술을 하죠. 근데 이제 또 이마가 너무 넓은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이마를 좀 줄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시경으로 이제 하면은 이마랑 눈썹을 같이 통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약간 길어져 보이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이마가 넓어서 고민인데 이마 거상을 할 때 좀 더 넓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모발 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나는 즉각적인 효과를 원한다. 그러면 사실 이마를 지그재그로 자른 다음에 얘를 이마 축소 거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를 올려서 고정을 하면 넓었던 이마도 줄이고 처졌던 눈썹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원장님 병원에서는 아예 이거를 절개를 안 하고 내시경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이제는 이걸 까자 그러면 오우 다 이래요. 꼬매는 시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관상절개라고 하는데 관상절개는 웬만해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줄 같은 걸 이렇게 걸어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줄이 끊어지거나 늘어나지는 않나요? 이제 우리가 본 터널링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로 고정을 하는데 실로 고정을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엔도타인을 쓸 거냐 두 가지로 이제 아예 나누는 선생님이 계시고 저는 그냥 혼용을 하는 거죠. 이것도 장점이 있고 이것도 장점이 있고 얘가 장점만 있으면 당연히 이거만 쓸 텐데 단점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의 장점만 다 믹스를 하자. 그래서 엔도타인도 쓰고 이제 본 터널링해서 실로도 고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처질 걸 대비해서 약간 일부러 더 세게 당겨다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의 과교정은 사실 필요합니다.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구조 자체가 원래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머리가 위에 있으니까 계속 처진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너무 딱 보기 좋은 정도로 하면 나중에 부기 빼지 조금 더 내려오는 느낌이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의 과교정을 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바짝 당겨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바짝 당기잖아요. 자연스러워진다 한참 걸립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자연스러워진 거죠? 보통 이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교정을 하더라도 약간의 과교정만 하는 게 좋지 너무 투머치 과교정은 자연스러워진다 한참 걸립니다. 브래드 피트가 뭔가 거상을 했잖아요 최근에. 약간 그렇게 원하는 것 같은데 잘된 케이스죠. 잘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아마도 브래드 피트도 좀 부자연스러울 때는 이 휴식기를 통해서 수술을 했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리고 워낙 그분은 이게 많잖아요. 충분한 휴식기를 지나고 왔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걸 진짜 세부적으로 좀 잘 판단해주고 볼 수 있는 원장님이 그렇죠. 보통 눈이 졸려 보여 이러면 다 눈매만 생각해서 오시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마, 눈썹 요 거리를 잘 봐서 한 세트로 볼 줄 알아야 균형 감각이 있는 모습으로 제가 또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수술들이 난이도도 있고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럼 당연히 비용도 더 들 텐데 나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어서 쌍꺼풀 수술하러 온 건데 이런 것까지 더 하라고 하네라고 하면은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병원에서 너무 수익을 더 창출하는 거 아니야? 왜 더 큰 거를 건의하지?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해서 설명드리는 거지. 물론 당연히 수술이 조금 더 크고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더 높은 건 사실인데 필요한 것만 제가 이제 추천드리지 필요하지 않은 거는 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0대가 왔는데도 이마거 사항을 추천해서 뭐 놀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거 말고는 또 다른 뭐 방법들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 여러 트임이 많은데 그 트임은 뭐냐면 눈 크기가 있는데 가로 길이가 좀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당기잖아요. 근데 몽고 밴드가 강하게 있으면 그 라인이 이렇게 스무드하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푹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이거 할 때 트임을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라고 설명드리는데 일단은 이거 땡기고 볼게요라고 하는 분들 있거든요. 네. 역시나 이제 이 몽고 밴드가 강해서 라인이 이렇게 푹 떨어지는 느낌이요. 봐요, 제가 트임하면 더 이뻐질 거라 그랬는데 내 말이 맞죠? 그래서 맞아요. 이래서 앞트임을 하신 분 케이스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눈매 예뻐지는 게 쉽지가 않네요. 원래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와서 시원해서 너무 좋은데 그랬더니 약간 뭔가 아쉬워?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자, 제가 되게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아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지는 모르겠으나 난 잘 모르겠어 뭐 이런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그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 편하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신다면 또 멋있는 눈매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이한우 원장이었습니다.